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29번 어법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 풀이에 앞서서 제가 영상을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는 어법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어법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한 영상이 그 썸네일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그곳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 구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역시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시 썸네일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영상이고, 가능하면 그 두 개의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이 어법 문제 풀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법 문제는 일단 실제 문제를 풀이할 때는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죠, 우리가. 정확한 해석보다는 이제 문장의 구조에 중점을 두고 풀이를 하는데, 특별한 그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어법 문제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7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동사와 준동사의 구별입니다. 자, 요건 왜 많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문장에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서술어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술어에 해당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 그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게 문장의 서술어니까 동사를 사용해야 되고요. 서술어 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준동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동사든 준동사든 관계없이 능동과 수동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 능동과 수동의 구별은 물론 투부정사나 동명사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분사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게 만약에 문장의 서술어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에는 단수 복수를 구별해야 합니다. 수일치 문제인데요. 사실 수일치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수일치 문제, 그 다음에 명사와 대명사의 수일치 문제,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와 명사의 수일치 문제인데, 사실 수량 형용사와 명사의 수일치 문제는 수능에서 내기는 좀 좀스럽죠. 주로 나오는 건 주어와 서술어의 수일치, 그리고 명사와 대명사의 수일치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고 난 후에 우리가 문장을 두 개 연결할 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절이라고 얘기했죠. 절 두 개를 연결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서술어가 두 개인 경우죠. 그때 연결할 수 있는 구성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연결한다 그러면 접속사만 생각하시는데 접속사뿐만 아니라 관계사, 의문사가 있죠. 이 부분에서 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영어에서 수식어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형용사와 부사죠.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병렬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 병렬 구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렬 구조는 이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and, but, or 같은 등위 접속사 좌우에 동일한 구조를 사용한다는 건데, 이거 문제를 낼 때는 일반적으로 동사 쪽에 밑줄을 긋고 동사나 또는 준동사에 밑줄을 긋고 앞쪽에 동사 준동사가 같이 나와 있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서 어느 게 더 정확한지 그렇게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론은 쉽지만 실전에서는 충분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명사와 대동사입니다. 대명사는 이제 크게 대명사는 원래 성, 수, 격인데 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요즘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단수냐 복수냐 물어보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격을 물어볼 때는 주로 목적어 자리에서 목적격이냐 제기대명사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대동사는 뭐 세 종류가 있죠. 비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동사가 있죠. 이 중에서 어떤 걸 쓸지. 자, 일단 뭐 다른 동영상을 안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부터 먼저 메모를 하십시오. 동사와 준동사, 그 다음에 능동, 수동, 단수, 복수,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형용사, 부사, 병렬 구조, 그다음에 대명사와 대동사. 자,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문제를 풀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여기에 리즈의 밑줄을 걸어두었는데 이거는 왜 밑줄을 그는지 모르겠습니다. More difficult to retrieve leads to 해서 좀 더 어려운. 자, retrieve라는 단어는 원래 동사로 이 retrieve가 되찾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되찾아오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억해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좀 더 어려운 어떤 뭔가 되찾아오기 또는 기억하기는 뭐 리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알 수 있죠. 단순 거. 왜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In which students give hints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일단 in which가 나왔으니까 요건 일단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온다. 뒤에 더하기 완전한 문장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더하기 완전한 문장 해놓을게요. 완전한 문장하고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려고 하니까 뒤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고 동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give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형식 동사거든요. 수요 동사이기 때문에 뒤쪽에 뭐뭐에게 뭐뭐를 반대로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뭐뭐를 뭐뭐에게로 나와도 관계는 없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어야 능동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뒤에 뭐만 나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은 힌트를만 나와 있죠. 그럼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게 되죠. 누가 빠져 있는가? 뭐뭐에게가 빠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뭐뭐에게가 빠져 있는 경우에 능동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걸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 are 기본으로 고쳐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쉽게 바로 답이 나왔죠. 답은 2번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위치 뒤에는 전치사다기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것하고 수요동사 뒤에는 뭐뭐에게 뭐뭐를 또는 뭐뭐를 뭐뭐에게가 모두 있어야 능동이라는 것.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where이죠. 자, where이 나오면은 이 관계부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계부사 where이 나왔을 때 선행사가 장소라고 문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관계부사 where의 선행사는 사물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사물입니다. 영어의 모든 사물은 은유적인 의미로 장소적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완전한 그렇죠. 뒤에 보시면은 the correct answer 주어죠. needs 동사고요. to be recognized 목적을 해서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왔으니까 where 맞습니다. 자, 4번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보면 they가 있고 them이 있죠. 그럼 일단 이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위에 읽어봐야 됩니다. Giving someone a test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they가 있죠.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they가 있는데 앞쪽에 보시면 they로 받을 수 있는 게 안 보이죠. someone은 원래 단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앞쪽에 단수로 나올지라도 이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단수 대신에 데이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싱귤러 데이라고 합니다. 단수 데이라고 부르는데 싱귤러 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something improve retention less than giving them a slight delay long enough so that answers. 자, 여기 보시면 다른 게 하나 나왔죠. answer이라는 게 나왔죠. aren't in mind when they need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게 누굴까요? 예, 위에 나와 있는 answers죠. 그럼 앞쪽에 they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위에 있는 someone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어와 다르죠.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목적격을 쓴 건 정상입니다. 됐고요. 5번은 사실 썩 만족스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to 다음에 ing 문제를 물어봤는데 보통 이제 이걸 구별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when it comes to ing라든가 이런 거의 암기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배리어가 장벽이죠. 장벽인데 자 어떤 장벽인가 하면은 뭔가 되찾아오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벽이거든요. 되찾아오는 작업을 하기 위한 장벽이 아니죠. 해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뭐 하기 위한 뭐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이게 투부정사가 될 수 없겠죠. 목적이 될 수 없으니까. 이 장벽이라는 게 또 공간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거는 뭐다? 전치사구나.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ing가 나온 겁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수능에서 나올 만한 문제인가는 의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W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than review? 무엇이 만듭니까? 되찾아오기를 연습하는 것을 복습보다 훨씬 더 낫게 만듭니까? 여기서 문맥상 봤을 때 이 되찾아오기라는 게 뭔가를 기억해내는 것 같습니다. 리뷰가 복습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복습하는 것보다 뭔가를 자꾸 기억해내기를 연습하는 것이 무엇이 그걸 더 낫게 만들까요? 이렇게 했고 이게 지금 질문을 던졌죠.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의 내용이 이제 글의 주제고요. 그 다음에 대답이 글의 요지라고 했죠. One answer, 하나의 대답은 come from The psychologist R.A. Bjork concept of desirable difficulty. 자, 이 R.A. 뷰어크의 개념인데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바람직한 어려움 또는 바람직한 난이도라는 개념. 자, 그럼 요 지문은 요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쭉 이어지죠. More difficult retrieval leads to better learning. 좀 더 어려운 되찾아오기, 기억해내기는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쓰던 색깔이 아니네요.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provided는 providing이 if 대신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입니다. provided 만약에 the act of retrieval is itself successful. 자, 기억해내는 행위 그 자체가 성공적이라면 이게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리콜 테스트 어떤 거면 자유 그 다음에 리콜로 기억해내는 거거든요. 옛날 걸 기억해내는 거, 회상해내는 것. 자유 기억 테스트에서 그 다음에 in which가 나왔으니까 또 뒤에 완전한 문장이겠죠. in which students need to recall as much as they can remember. 학생들이 가능한 한 많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만큼 많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만큼 without prompting 무언가를 재촉하지 않고 힌트를 주지 않고 프람프트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형용사로는 즉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동사로는 재촉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재촉하다, 촉구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 우리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죠. 깜빡깜빡 하는 거. 그럼 거기에 뭔가를 자꾸 써달라고 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 뭐 암시 힌트 이렇게 할까요? 생각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tend to result in better retention. retention도 원래는 retention이 보유라는 뜻인데 이것도 기억을 의미합니다. 보유력을 가지게 됩니다. Cued recall test 단서를 준 그런 기억 회상 테스트보다 기억 테스트보다 그 속에서는 학생들이 받습니다. 힌트를 뭐에 대한 힌트인가 하면은 what they need to remember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Cued recall test 이런 단서를 준 그런 기억 테스트에서는 다시 better than recognition test 이것은 인지 테스트보다는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multiple choice answers, 다지선다형 문제보다는 where 그 문제에서는 the correct answer need to be recognized. 아, 다지선다형 문제가 아니죠. answer는 답이죠. 다지선다형 답에서는 그곳에서는 정확한 답이 인식되어질 필요가 있지만 생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그냥 답만 알면 되죠.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서술형 문제에서는 우리가 답을 써야 되겠죠. 근데 그 서술형 테스트도 다시 단서를 주느냐, 그 다음에 단서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단서를,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학습에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단서를 주지 않는 테스트겠죠. 그 다음에 단서를 주는 테스트, 그 다음에 선다형 테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Giving someone a test,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하는 것은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something, 그들이 무언가를 배운 직후에 improves, 자, 요건 이제 giving이 주어고요. improves가 서술어입니다. retention, 기억 보유력을 향상시킵니다. less than giving them slight delay, 그들에게 약간의 지연을 주는 것보다는 long enough, 충분히. 그래서 so that answers aren't in mind, 대답이 마음속에 있지 않을 정도로 when they need them, 그들이 누군가가 대답을 필요로 할 때 difficulty, 어려움이라는 것은 far from being a barrier, 절대로 장벽이 아닙니다. to making retrieval work,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작업을 하는 데서 장벽이 아니고 be part of the reason it does so, 그렇게 하는 이유의 일부입니다. 여기 far from ing, 요거는 직역을 하면 뭐뭐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뜻이거든요. 뭐뭐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뭐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는 형태는 긍정이지만 부정문입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자, 그럼 밑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요거 명사구문 해석 방법으로 제가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형식 동사는 뭐뭐에게 뭐뭐를 또는 뭐뭐를 뭐뭐에게가 모두 있어야 능동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re과 관계부사 which 또는 전치사 더하기 which를 구별하는 방법은, 자, 관계부사 where과 관계부사 which는 선행사는 사물로 동일합니다. 둘 다 사물입니다. 사물로 동일하지만 차이가 뭔가 하면은 where는 뒤에 완전한 구조의 절이 온다는 것, 반면에 which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것. 자, 아까 요 절은 완전한 절이었죠. 그 다음에 대명사는 일단 지시대행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수와 복수를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의 경우에는 주어와 동일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어와 달랐죠. 일단 가리키는 대상이 answers였고 그 다음에 주어가 someone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격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치사 to하고 구별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딱 봤더니 처음에 employed 동사 형태의 밑줄을 그었죠. 이건 형용사 부사 물어보는 문제일 테고요. 역시 동사 형태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역시 동사 형태인데 뭐가 보입니까? and가 보이죠. 병렬 구조겠네요. 후저니까 이거는 아마 관계사 문제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일단 빠르게 파악하시고요. 자, 필요한 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and가 나왔으니까 the first nation to have more people employed인데, 자, 여기서 have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have란 동사를 투부정사긴 하지만 요걸 여기서 이제 의미상의 동사로 잡을게요. 요걸 의미상의 동사로 잡으면 뒤에 나와 있는 more people이 의미상의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죠? 요걸 목적어로 잡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employed가 의미상의 목적격 보호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하지만 have 목적어 동사 원형을 쓰는 건 능동일 때입니다. 수동일 때는 pp를 써야 합니다. 보시면은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되도록 하다니까 pp가 맞겠죠?
그죠?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건 일단 1번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번인데, 자, 우리가 2번이란 단어가 보면 심지어라는 부사만 많이 떠오르는데, 이 2번이 원래 의미가 평평한입니다. 형용사로. 형용사 2번은 평평한, 평평하니까 균등하고 공평한 거죠. 뭐 균등한 또는 공평한 이런 의미를 지니고요. 자, 보시면은 뒤에 distributed라고 분사가 나와 있습니다. 분사는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 중에 일부를 그대로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균등하게 배분된다라고 해서 distributed를 수식하니까 부사가 맞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월입니다. 이게 이제 맞느냐 아니냐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깁니다.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but이 있기 때문에 but보다 더 앞으로 갈 필요는 웬만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접속사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Large sections of the working class wer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large sections가 나오고 요게 이 부분에서 주어가 됩니다. 요게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were이 지금 서술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 수일치에 의해서 맞죠? 그럼 이 부분은 뭐냐? 명사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전명이 나온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제가 명사 구문 설명해서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전명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빼버리고 large sections were forced into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inspired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앞쪽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앞쪽에 and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나오는 동사 형태를 찾아봅니다. 동사 형태를 찾아봤더니 the manufacturing towns of the north of England provided some of the worst example and inspired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s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provided가 나와 있거든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provided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spired니까 여긴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보통은 다른 동사 형태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맞죠? 그럼 4번도 맞습니다. 자, 5번이 문제네요. 그러면 5번이 답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And misery, whose result from overpopulation and unplanned growth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네, showing 앞에서 끊어주겠습니다. 분사구문이거든요. 예,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showing all the crime ever and misery. 요게 일단 주어가 되겠네요. 이 문장에서. 요게 주어고요. 그럼 뒤에 이제 요 명사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 나옵니다. result from overpopulation and unplanned grow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상하죠? 후절을 쓰면은 뒤에 지금 절이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후즈가 아니고 누굴 써야 되는가 하면 요거 바꿔줘야 됩니다. 위치로 바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위치로 바꿔야 이제 절이 성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미저리를 all the crime ever and misery를 수식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요 문제는 지금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요 리절트가 문제거든요. 요 리절트는 동사이기도 하면서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명사라고 하면 whose result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뒤에 showing all the crime ever and misery 다음에 여기서 끊어줬을 때 이 끊어주는 게 앞쪽에 걸 수식할 수 있는 형태의 형용사 절이 되어야 되거든요. 관계사 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뒤에 동사가 없거든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게 관계사 절의 동사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후즈가 아니라 휘치가 된다. 이렇게 되겠는데, 본래 출제 형태는 이 형태가 아닙니다. 그 형태는 제가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Victorian England is characterized. 자,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특징 지어지는데 by the full development of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의 완전한 발달로 특징 지어집니다. 자, 이 산업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 요건 이제 다른 지문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ngland became the first industrial nation in the world. 영국은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산업화된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by 1850, 1850년에는 the first nation, 첫 번째 나라가 되었는데 어떤 나라인가 하면 have more people employed in industry, 더 많은 사람들이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than in agriculture, 농경보다, 즉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이동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expanding trade, 확장하는, 증가하는 그런 무역이 또는 무역의 확대가 coincided with는 우연히 일치하다 또는 동시에 발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치하다, 동시에 발생하다 적을까요? 우연히 일치하다, 동시에 발생하다. 자, 동시에 발생하다를 먼저 적겠습니다. 그게 본래의 뜻이니까요. 동시에 발생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코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inside, incident, 사건이란 단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coincide는 동시에 발생하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치하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The growth of the empire, 제국의 성장과 동시에 발생했으며 and brought great wealth to Britain, 브리튼의 대영 제국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But this wealth was not evenly distributed. 하지만 이 부가 균등하게 분배되진 않았습니다. Many enterprising individuals, 많은 진취적인 개인들은 the self-made men,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rose from humble origins, 자, 미천한 출신에서 올라와서 to position of wealth and influence, 부와 영향력을 지닌 위치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요, 요 오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 그냥 뭐뭐를 지닌 이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소유. 그래서 뭐뭐를 지닌, 부와 영향력을 지닌. But large section of the working class, 하지만 노동 계급의 많은 부분은 were forced into the overcrowded slums, 어쩔 수 없이 아주 과밀된 슬럼 지역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of large cities, 거대한 도시의 where, 또 관계부사입니다. They work long hours,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한 for low wages, 저임금으로 in unhealthy condition, 건강하지 않은, 건강에 좋지 못한 조건에서. 실제로 뭐 이 당시에 보면은 하루 노동 시간이 뭐 15시간 이렇더라고요. 예. 뭐 우리는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산업화 초기의 영국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퍼져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지만 뭐 주 40시간 노동, 주 52시간 노동, 주 40시간 노동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나라도 엄청난 노동 강도를 자랑했었죠. 자, The manufacturing towns of the north of England, 잉글랜드의 북부에 있는 제조 도시들은 provide some of the worst example, 아주 최악의 사례 중에 몇몇을 제공했고 inspired, 영감을 주었습니다. Such socially conscious novels,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소설들 as Kingsley's Alton Locke, Gaskell's Mary Barton, and Dickens's Hard Times, 뭐 이런 소설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소설은 모르겠고 디킨스의 하드 타임스는 제가 아는데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영국이 뭐 얼마나 정말 그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그리고 생활하기 악조건이었는지가 아주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In the South, 남쪽에서는 there was London, 런던이 있었는데 already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showing, 분사구문이죠. 보여줍니다. All the crime, evil and misery, 모든 범죄와 악과 비참함인데 which result from,
생겨난 겁니다. 뭐에서 생겨나는가 하면 overpopulation, 인구의 과밀과 and unplanned growth, 무계획적인 성장 때문에 일어난. 자, 요 result from은 원인을 나타내는 뭐뭐 때문에 생겨나는 원인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여기다 쓸까요? result, 그 다음에 from이 원래 원인, 출처, 기원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stem, 뭐뭐에서 생겨나다. 그 다음에 come도 이런 경우로 쓸 때가 있고요. arise를 쓸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 네 개가 많이 나오죠. 뭐뭐 때문에 생겨나다, 자, 뭐뭐의 결과로 생겨나다, 뭐뭐에서 유래하다, 뭐뭐에서 생겨나다, 뭐뭐에서 생겨나다. 이렇게 해서 뒤에 원인을 분석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건 빠르게 설명하고요. 자, 요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지각동사를 빠뜨렸네요. 지각동사를 빠뜨렸는데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보통 이제 사역동사의 경우는 지금 make, let have가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사역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 나오거나 또는 ing가 나온다. 이렇게 배우고요. 원형, or, ing는 그냥 doing이라고 하겠습니다. ing라고 배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조금 표현이 잘못되긴 했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allow 계열의 동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뒤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to도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경우인가 하면 능동일 때의 얘기입니다. 능동일 때 이렇게 구별하지.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수동이 될 때입니다. 수동이 될 때는 이 동사가 뭐든 크게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누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목적어가 나오고 과거 분사가 나옵니다. 물론 let 같이 뼛속까지 사역동사인 동사는 BPP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과거 분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능동수동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된 거죠. 그러니까 수동이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PP를 써야 한다. 이 지각동사는 제가 여기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동사의 동사적 성격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준동사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 의미상의 보어를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능동과 수동의 구별이 있다. 요거는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완료 시제와 단순 시제의 구별이 있다. 이건 주어의 서술어의 시제와 관계 있습니다. 먼저인 경우에 완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걸 쓰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여기서는 그래서 부사의 수식을 받은 거죠. 자, 다음에 쭉 내려가 볼게요. 주어와 서술어의 수일치. 자, 요거는 이제 명사구문 해석 방법 참조하라고 해놨는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명사를 중심으로 앞쪽에는 그냥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어부혁명이라고. 혁명. 이렇게 있고 명사 뒤에가 중요합니다. 명사 뒤에 형용사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 있고 동격이 있습니다. 자, 형용사구는 다시 누구로 나뉘는가 하면 다시 잠깐만요. 형용사구는 전치사구가 제일 많고요. 전치사구, 그 다음에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이죠. 부정사구, 그 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구,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자기 혼자가 아니고 무언가를 달고 나오는 경우, 그래서 형용사구,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우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계사절입니다. 동격은 대타고 그 다음에 커머가 있죠. 자, 이렇게 뒤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앞쪽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뒤쪽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후치 수식이기 때문에
뒤쪽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큰 부분인데 노동 계급의 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앞으로 수식이 들어가죠.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문제가 조금 잘못 났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문제를 낼 때 자, 보시면은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게 원칙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후주와 관계대명사 위치는 선행사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후주는 사람 사물 다 쓰이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뒤에 누군가 나오는 거 하면 서술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적격인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목적격인 경우에는 다시. 자, 이거는 이제 자, 목적격인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주는 뒤에 명사, 서술어가 나오고요. 후주 다음에 명사, 주어, 서술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계대명사 후주는 이렇게 묶입니다. 명사와 묶입니다. 왜냐하면 후주는 얘는 대명사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정어입니다. 아까 자리에 들어간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명사랑 같이 묶여서 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휴조 명사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면은 요거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고 요게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명사 다음에 주어 서술어가 나오면은 요게 전체가 요거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형태와 이 형태는 바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주어와 명사는 주어 자리 명사가 들어가죠.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뒤에 서술어가 나오죠. 서술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 구별하기 쉽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여기 원래 누가 있어야 되죠?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술어는 타동사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주 다음에 명사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려면은 이때는 뒤에 목적어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왜? 요 후주가 명사랑 묶여서 이미 불완전함을 형성했기 때문에 뒤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를 쓰거나 수동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표준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조금 이상하게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썩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요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걸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또 문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이제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인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밑줄만 딱 볼게요. 1번에 헤드죠, 그죠? 헤드인데 앞에 if가 보이네요, 그죠? 아, 그러면 요거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가정법인 것 같습니다, 그죠? 뒤에는 nose인데 앞쪽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앞쪽이 굉장히 길면은 거의 주어와 서술의 수일치를 물어봅니다. 앞쪽이 짧은 경우에 보통 수동태 물어볼 수 있고 길면은 거의 주어 서술의 수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마 찍고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는데 이건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은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명사 다음에 대신하는데 걔가 동격이라고 하면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뭐 동격은 아니겠네요. 브레인이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바로서 폴터 나왔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what 나왔습니다. what은 굉장히 착한 녀석입니다. 왜 착한 녀석인가 하면은 들어가는 자리가 딱 한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물론 우리가 의문 형용사, 관계 형용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딱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정해져 있느냐? 얘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명사절입니다. 무조건 명사절이고 두 번째 조건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딱 봅니다. What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해서 여기 끊어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이 what절은 is의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perceiving, feeling, thinking에 목적어가 없죠.
그 is의 주어니까 명사절이란 조건 충족시켰고요. perceiving, feeling, thinking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조건 충족시켰습니다. 그죠? 그럼 5번 이상이 없습니다. 자, 1번. Imagine we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 that needed to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우드비가 나오죠. 요걸 통해서 확실하게 가정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문장에 안 쓰고 두 문장으로 나눠서 썼습니다. 자, 그럼 일단 1번은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knows죠. 제일 앞으로 갑니다. as 나왔는데 여기서 as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요거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요 앞쪽은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게다가 이미 구별을 해 주었습니다. 그죠? patients, 환자들인데 어떤 환자들인가 하면 recovering from a brain injury, 뇌의 부상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affect the motor system, 운동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 그럼 누가 주어져? 예, patients가 주어져. 이게 주어기 때문에 우리는 2번이 틀렸군요. 그죠? knows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knows가 아니라 이게 know가 돼야지 됩니다. 왜 제가 대문자를 썼죠? know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여기 주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앞쪽에 The autopilot parts of our brain do it 해서 완전한 절이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분사 구분이거든요. 그러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물어보는 건데 up은 부사니까 빼고요. Our conscious mind 해서 목적어 있습니다. 그죠? 능동 맞고요. 4번은 아까 설명했죠. 자, 그럼 답은 2번입니다. 역시 주어와 서술어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지문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Think of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When you decide to get up and get a drink water. 자, 당신이 일어나서 한 잔의 물을 마실 때, 예를 들어서 You don't consciously organize or consider the host of steps involved. 당신은 의식적으로 조직하거나 그 다음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뭘 고려하지 않는가 하면은 많은 단계를, 어떤 많은 단계인가 하면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단계죠. 요렇게 뒤에 과거분사 혼자 나오는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그냥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being이 생략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해석이 편할 겁니다. Imagine, 상상해 보세요. If you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 만약에 당신이 모든 하나의 근육을 생각해야 한다고, then need to be contracted or relaxed, 수축되고 이완되는, just to stand up and walk, 일어서서 걷기, 단지 일어서서 걷기 위해서. 우리가 뭐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가정 과거라는 거는 일단 현재 사실에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냥 추측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it would be tiresome and very slow. 자, 그건 아주 피곤할 거고, 그리고 아주 느릴 겁니다. 그다음 요 문제는 제가 해석을 했고요. The autopilot parts of our brain do it. 자, 우리 오토파일럿은 이게 자동 조정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두뇌에 있는 자동 조정 장치 부분이 그 일을 합니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해서 freeing up our conscious mind.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For more important jobs, 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It is, 자, 강조구문 나왔습니다. The older part of our brain, 우리 두뇌의 더 오래된 부분입니다. That support these automatic processes, 이러한 자율적인 과정을, 자동적인 과정을 지탱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근데 어떤 자동적인 과정이냐? Allow us to move, hear, see and use many of our social skills. 자, 허용을 해주는데 우리가 움직이고 듣고 보고 그리고 사용하도록 많은 사회적 기술을 more recently evolved ability like, 자, more recently evolved skills, 좀 더 최근에 발전된 또는 진화된 능력인데 like는 예시죠. talking, reading and writing, 여기까지 끊어줍니다. 말하기, 읽기, 글쓰기와 같은 것은 far less automated, 훨씬 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훨씬 덜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의식적인 능력이 필요하겠죠. So, 그래서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What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당신이 지각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is based on a very crude and fast analysis, 아주 투박하고 빠른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That happens completely without your awareness. 완전히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즉 무의식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발전시킨 능력, 예를 들어서 걷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능력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그 다음에 읽고 듣고 쓰는 읽고 쓰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왜냐면 이게 아직 최근에 발달한 능력이기 때문에. 글쎄요, 시간이 더 지나면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올까요? 요건 진화적 지체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자 볼까요? 일단 가정법 과거는 뭐 그냥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또는 뭐 추측,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고요. 주어 서술을 수일치했고 그 다음에 관계사, 완전한 구조에서 일단은 관계사나 분사구문이 나옵니다. 커머 찍고 나왔을 때. 그럼 관계사가 나왔을 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구별하는 거 앞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별하는 거, 능동, 수동인지 구별하면 됩니다. 자, 대세의 다양한 형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세는 일단 지시대명사로 this와 대시 있죠, 그죠? this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시 먼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후자하고 전자. 왜냐하면 우리가 A, B라고 쓰고 그 다음에 this, that이라고 쓰면은 학생들 어떻게 하냐면 순서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A를 this, B를 that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가까운 게 누구죠? B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this는 후자가 되고요. 먼 게 A거든요. 그래서 that은 전자가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시고요. 지시 형용사 this북, that북입니다. 예전에 배웠던 거.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니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나오고 뒤에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온다. 동격, 추상명사 다음에서 뒤에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와서 추상명사의 내용을 설명한다. 관계대명사, 명사가 나오는데 뒤에 어떤 형태다? 요거는 불완전한 형태의 절이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 요건 extent, degree, way 같은 것 때문에 대시 나오고요. 관계부사니까 뒤에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옵니다. 원래 뭐 extent to which, degree to which, 그 다음에 way in which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사를 접수한 so that입니다. 떨어져 있는 so that, 붙어 있는 so that 둘 다 부사를 접수하고요. 강조구문은 it is 다음에 부사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it is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인데 얘는 강조구문은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부사가 들어가면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오고요. 명사가 들어가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 요거는 진주가 가져오고요. 명사가 나오는데 뒤에 완전한 형태의 절이 나오는 경우에 역시 진주가 가져옵니다. 자, 그다음 요거 이제 대명사 비교 대상인데요. Japan's climate is warmer than that of Korea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비교 대상이 뭔가 하면 climate이거든요, 그죠? 그럼 요게 뭐가 되는가 하면 climate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게 복수다, 그럼 여기 that이 아니라 누굴 써야 되느냐? does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that과 does를 구별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I didn't think it would be that hard. 요건 뒤에 있는 hard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자, 보시면 that은 굉장히 다양한 용법으로 쓰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what 볼게요. 자, what은 뭐 굉장히 착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명사절이다. 뒤에 뭐가 들어온다? 불완전한 구조가 들어온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법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한 영상, 그 다음 명사 구문에 대한 영상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기출문제 풀이가 작업이 끝나고 하면은 이제 문법 영상도 촬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뭐 내년에는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만약에 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계속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만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저는 뭐 누군가는 보고 있겠죠. 누군가는 보고 있고 누군가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촬영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이제 현장 강의만 계속 했었지 이렇게 화면에서 강의한 것 물론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 줌으로 이제 촬영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학생들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혼자 이렇게 강의하니까 뭐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최대한 이제 50분 정도에 맞추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 한 타임이 50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할 수 있는 내용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강의에서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엔 빼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강의에서 그 내용을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저는 우주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